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나온 내용이죠. 5G 요 내용 나오고 있어요. 5G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독점하고 있던 그런 통신 주파수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일반 기업에도 풀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해당 기업들이 초기에 설비 투자는 구축 비용은 높아지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뭐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운영할 수 있고 뭐 운영비도 이렇게 낮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로 보안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해당 기업들이 입맛에 맞게 잘 할 수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사들과의 뭐 메이저급 뭐 기업들과의 이런 주파수에 대한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해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뭐 특히 장비 쪽 관련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부각이 되는지 그런 것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죠. 당연한 건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기사로. 이제 식품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당연히 코로나로 집에 있는 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원자재가 상승분을 또 반영해서 가격 올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여러 가지 뭐 측면이 반영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식품 관련된 종목들에 좀 주목을, 이 식량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여튼 좀 살펴봐야 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실적이 이제 뭐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게 하고 또 움직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로 실적이 확인되고서 추가로 더 움직일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지율 조사인데, 이게 뭐 잊혀질만 하면은 뭐 지지율 조사가 한 번씩 뚝뚝 나와주고 있어요. 각종 조사 기관에서. 그러면서 틈새로 굉장히 뭐 시장 틈새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테마가 조금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그 전에는 또 어, 홍정욱 테마가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데 뭐 특정 홍정욱 테마 같은 경우 굉장히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가는 다른 부분도 반영이 되면서 부분이 있었죠. 어,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뭐랄까요, 쉬어가고 또 약간 침체 느낌이 날 때마다 틈새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정도 체크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말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올라가는 돈이 몰려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추격 매수하면 정말 단기 고점에 물려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트 안정화된 상태에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급적이면 정치 테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명분이 받쳐주고 또 명분이 받쳐주고 또 어느 정도 재무도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정치 테마주 자체가 뭐 시세가 크게 나고 화려하긴 하지만, 정석적인 투자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긴 한데, 그런 속에서도 이제 정석적인 투자를 추구한다면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최근에 홍정욱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종목명을 언급하진 않을게요. OTT 관련, 이 정도 얘기하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OTT 관련 플러스 정치 테마 섞이면서 굉장히 저점 대비 폭풍적인 상승이 나오고 3단 상승이 다 나왔다. 그리고 추가로 뭐 더 움직일지도 지켜봐야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철도, 중장기 로드맵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상반기 내 종합 계획을 확정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계획이 나옵니까? 추가로 이제 건설이 공사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통신망에 대한 뭐 여러 뭐랄까요, 철로 까는 그런 업체, 그리고 그런 통신 장비 업체라든지 철도 관련 여러 가지 부분 종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뭐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있던 관심 종목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과연 뭐 어떻게 좀 흘러가나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좀 핫했죠. 이마트가 양봉 딱 나와놓고 어제 요 내용들 부각되면서 음봉으로 개파락 나오면서 마감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름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추가로 딴 거 보면서 이야기하죠. 지금 일단은 단순히 놓고 봐서 뭔 뜬금없이 야구단 인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하는데, 코로나 이유를 놓고 본다면 이 인수가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맞는 거라고 보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시너지를 창출해 내겠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여기 보시면 여고정을 체험형 놀이터로, 지금 결국에는 체험이라는 걸 굉장히 경험, 요런 거를, 체험 및 경험, 결국에는 이제 단순하게, 그니까 뭐랄까요, 단순한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 체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뭔가 무형적인 것을 선물을 하면서 어, 부가가치 창출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행보를 많이 하고 있는 정진 부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요거를 인수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당장은 일단 글쎄요. 일단은 물음표가 던져지고, 시장에서도 이마트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금 유출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면서 일단 어제 하락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일단 코로나 이유를 생각을 했을 때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얼마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 아직 이제 초기 단계고 이제 MOU 체결 그런데 부분인데, 앞으로 이게 다 실제로 완벽하게 인수를 하고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행보를 나올지, 일단 코로나가 아직 뭐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계속 있지만, 결국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백신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결국에는 우리가 질병이라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질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항상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하는 인류였다라는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나갈 문제다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 이유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인수다. 과연 얼마나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지켜봐야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뭐 현재는 일단 단기 약재,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 아닌가라고까지도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시너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린 시너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현대차 전기차 브랜드 아이온이 3월에 유럽 진출한다는 소식. 아이온이 꽤 많이 기대되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고, 또 이제 현대차 얘기 나왔으니까, 자동차 지금 뭐 전기차 이야기에서 좀 요 내용으로 넘어가는 건 조금 약간 음, 뚱, 엉뚱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자동차 쪽이 글로벌 업체들이 생산 공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언급해드렸죠, 과거.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라는 부분이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2개월치 일단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다만 이제 장기화될 경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있어서, 이게 지금 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좀 뭐 현대 기아차도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게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다른 글로벌 업체들보다 현대 기아차는 2개월 재고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틸 여력이 튼튼하다라는 것도 체크해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기차 뭐 출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현대기아차가 친환경 차로서 내연기관 차가 아닌 친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잘 풀리길 좀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 뭐 어제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공매도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큰일 난다라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 공매도했다 당한 외국인 투자 기관들, 외국계 기관들, 뭐 기관, 일반 기관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관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런 공매도, 지금 공매도라는 게 뭐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는 뭐 아직 뭐 중단됐고, 아직 뭐 날짜에 대해서 뭐 일단은 3월 뭐 중순이라고 했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정신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확정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가운데서 개인의 화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잘못 치면 그냥 훅 간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시작이 되더라도 기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성급하게 공매도를 많이 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열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최근에 대형주로 끌어올려 놓은 것들, 끌어올려 놓고 특히 뭐 유동성을 더 올라가고 또 이론적인 부분 측면보다 고평가돼 있다는 종목들에 있어서 공매도를 칠 가능성이 있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적으로 헤지펀드 대거 공매도했다가 손실이 컸다라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하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고 그 유동성 기관과 외국인이 단합해서 공매도 때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이고 하여튼 전 세계적인 뭐 기관이 단합해서 공매도 때린다고 해서 이거를 힘을 이겨내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매도 같은 경우 언제 확정적으로 시행이 될지 계속적으로 지켜는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진행되면 대형주에 있어서 일정 부분 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요 대형주들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하면서 결국 적응 기간으로서 과거 우리나라 공매도 중단했다가 재개했을 때 사례들처럼 지수가 횡보하는, 내지 오히려 해외 사례처럼 해외 최근에 공매도 재개한 상황들처럼 공매도 재개하더라도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을 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매도 잘못 쳤다가 많이 다치는 기관과 외국인을 구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매도라는 것은 어쨌든 일단 뭐 계속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잖아요. 그 밸런스만 맞춘다면 뭐 시행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밸런스 제대로 못 맞출 거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저는 기본적인 의견이고, 하여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공매도가 시행된다면 결국에는 이게 시장 적응 기간 1에서 2개월은 있을 거고, 그러면서 지수가 기간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해외 사례처럼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오히려 나올 수 있다. 공매도 잘못 쳤다. 물론 대형주에서 있어서는 공매도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와서 대형주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좀 고통을 받을 위험도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스타벅스, 이제 뭐 미국 기업 스타벅스의 뭐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인데, 예상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스타벅스가 일단은 중국 쪽에서 뭐 이런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1위 업체잖아요. 1위 업체고, 그리고 저번에 뭐 여러 좀 된 개장전 이야기 영상이었는데, 스타벅스가 어 그 코로나 속에서도 매장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늘리겠다고 했고, 뭐 국내적으로는 배달이라는 것도 국내는 이제 신세계랑 같이 해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부분인데 어 배달도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1위 업체에 과감한 투자가 진행되는 부분이 발생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투자를 잘하는 기업이, 그리고 또 1위 업체가 1위 업체가 확고하게 또 투자를 그렇게 진행한다면 그거는 좀 뭐랄까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고, 하여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기업들을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약간 결국 그래요. 약간 시장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 업황이 안 좋은데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물론 이게 너무 과하면은 그냥 무너질 수도 있긴 하지만, 과감하게 투자를 한 기업들이 해당 그 투자를 발판으로 이 어려운 업황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업들의 점유율을 다 뺏어오고, 추가로 업황이 정상화됐을 때 이 파이를 더 많이 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도 뭐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기업들을, 좀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기업들은 자세히 보자라는 의견도 드리겠고,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 잘하는 기업도 잘 보자. 일단 구조조정 빨리빨리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이윤 추구 집단으로서의 행동을 빨리 잘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가 있긴 하지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투자 잘하는 기업과 또 반대로 구조조정 빠르게 하는 기업들 잘 좀 체크해보자, 생각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들, 뭐 미국 기업들 어닝 시즌으로 실적도 쏟아지고 있고 어 FOMC 뭐 요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좀 요번에 FOMC에서는 여기서도 뭐 별 변화 없을 걸로 예상된다고 하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일단 어제 지난번 미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고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업종의 움직임 추가로 움직였던 게 미디어가 조금 움직였고 업종적으로는 그 다음에 식료품 그런 쪽이 움직였던 미 증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증시에서도 그런 종목들 오늘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도 이제 실적 시즌으로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발표되고 대기업들 뭐 우선적으로 실적 잠적치 발표하고 뭐 그런 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뚫었다가 밀려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종가가 990포인트 위에선 형성됐다. 그래서 오늘 이거 지켜주고 한번 양봉 나와줄지 양봉 나와주면서 다시 1000포인트 도전해줄지 그리고 또 특히나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요 꼬리까지 윗꼬리까지 다 장악을 해보면 굉장히 패턴적으로 차트 그림이 이뻐지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피는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3200 여기를 지지를 못하고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면 여기서 양봉 이렇게 치면서 다시 약간 양음양 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고 어쨌든 그리고 또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들에 있어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은 기업들은 또 주가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뭐 지수 차트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말해드릴 부분은 없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약간 종목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예전 좀 며칠 된 개장전 이야기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줄이고 중형주로의 포트를 담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이제 뭐 다 팔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대형주 위주로 포트가 너무 편중돼 있다면 중형주랑 소형주로 어느 정도 계좌에 담아줘서 밸런스를 좀 맞춰 놓는다면 시장이 뭐 흔들리더라도 균형감 있게 대형주 위주의 뭐 하락으로 시장이 빠지더라도 좀 균형감 있는 계좌가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